연예계 원조 사랑꾼 최수종 씨도 울고 갈 떠오르는 연예계 특급 남편들과 그들의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연예계 특급 남편들의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분들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둘이 결혼했어?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어허. 연예인 중에서 러블리라는 호칭이 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이 제일 어울리거든요. 네. 바로 공효진 씨. 아, 공블리. 공블리. 뭔가 좀 입에 착착 붙잖아요. 네네. 이 공효진 씨의 남편 가수 케빈 오입니다. My dreams underneath the stars. 지난 2022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좀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것도 있는데 두 사람의 교제가 어떻게 알려졌나. 현빈, 손예진 씨가 결혼을 했죠. 기자들의 취재는 결혼이 끝나는 동시에 또 시작이 됩니다. 왜냐? 부케를 누가 받았냐. 부케를 누가 딱 받는 순간 저 사람이 왜 받았을까 촉이 서는데 누구를 만났을까? 그때 공효진 씨가 딱 받은 거죠. 그때만 해도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곧이어 케비노의 열애 사실이 공개됐고 불과 6개월 만에 결혼해 꼴이 나게 된 거예요. 정말 딱 부캐 그 속뜻대로 갔네요. 네. 좋아요. 저는 근데 공효진 씨 결혼하면 그 화보같이 예쁜 결혼식 사진이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별히 뉴욕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네, 공효진 씨가 뉴욕에서 결혼한 이유 아마도 남편 케비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게요. 일단 케비노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뉴욕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만 초대를 해서 소규모로 이 웨딩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공블리 공효진 씨를 뉴욕까지 날아가게 한 남편 케비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간 직업이 가수라는 것 외에 사적인 얘기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케비노 씨 같은 경우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가수의 꿈을 펼치고 싶다고 해서 26살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2015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 K7의 우승자 출신이에요. 또 2019년에는요, 제이본부 슈퍼밴드를 거쳐서 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돼요. 저 예전에 사석에서만 뵌 적이 있는데 예의가 너무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참 자네 어려우신가. 왜냐면 이제 집안 사람으로서 너무 남자인 저도 굉장히 반할 만큼 정말 훈훈하시더라고요, 진짜. 예. 이렇게 외모, 실력, 인성 다 갖춘 사람을 예전에는 우리가 엄친아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엄친아라는 표현을 쓰면 옛날 사람이고요. 맞아요. 육각형이라는 얘기를 써요. 맞아. 요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육각형, 모든 게 다 꽉 차 있다는 얘기죠. 완벽한 사람. 근데 이 케비노야말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육각형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에 더해서 집안까지 좋아요. 지난 2020년 케비노의 싱글 앨범 뮤직비디오에 실제 가족이 사는 뉴욕 자택 아닙니다. 저택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자, 어느 정도 규모감인지 일단 한번 보시죠. 아, 저게 집에서 찍은 자기 거예요? 집인 거예요? 자, 저희 요즘 자택에서 예능은 찍지만 뮤직비디오를 자기 집에서 찍는다. 그 우와, 자체로 세련됐다. 범상치가 않죠. 집에서 뮤직비디오 찍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뭐 공블리 씨가 사랑에 빠질 만한 정말 특급 남편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전에 공효진 씨 만나서 혹시 결혼 생각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비혼주의자처럼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어느 날 지인들이 이 공효진 씨한테 케비노라는 가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공연을 좀 보러 가자 해서 지인들과 함께 케비노의 공연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효진 씨가 딱히 케비노 씨한테 뭐 이렇게 꽂히거나 남자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효진 씨가 미국 여행을 가게 됐는데 마침 케비노 씨가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둘이 이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때 분명히 찌릿찌릿한 게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별다른 감정이 없진 않았을 것 싫었는데 같아요. 굳이 미국에 가서 밥을 먹지는 않아요. 그것도 단둘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혼 2년 차인 케비노 씨가 특급 남편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 더 있다고 하는데 이 숨겨진 비밀이 뭘까요? 네, 공효진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했으니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편분의 이름도 저장을 마이 엔젤로 이렇게 하셨다고. 남편 이름을 마이 엔젤? 근데 뚜렷하게 얘기하자면 한국말을 완벽하게 저희처럼 이렇게 못하니까 의사 표현이 굉장히 퓨어해요. 오해가 없죠. 그렇게 천사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돌려 말할 필요도 없고 비꼬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비꼬아도 비꼬는 줄 몰라요, 케빈은. 그래서 늘 와,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좀 새하얗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되게 어둡고 좀 까칠하고 시니컬한 타입이었었어요.
케빈 만나고 많이 바뀐 건 좀 순화가 많이 돼서 친구들도 다 성격 많이 바뀐 거 알지? 저한테 그래요. 퓨어하게. 둘둘 돌아가는 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좋다. 하고 싶은 얘기를 순수하게. 근데 이제 한참 깨볶는 이 신혼 때 공효진 씨가 막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저 같아도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울 것 같은 게 케비노가 지난해 12월에 군입대를 했어. 왜? 그래서 공효진 씨가 지금 고무신입니다. 갑자기 군입대를 한 거 보면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애초에 한국, 미국 이중 국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병역법상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인데 소속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겁니다. 한국을 기반으로 음악적 기반을 넓히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생각을 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와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국방의 의무 멋있게 또 잘하고 돌아오셔서 멋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예계 특급 남편들의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바로 트로트계의 신데렐라죠. 2011년 한 트로트 오디션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하루아침에 역전에 성공한 양지은 씨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양지은 씨의 남편 조창욱 씨입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이분 또 다른 엄친아입니다. 이분도 육각형이에요. 네. 일단 치과 의사고요. 양지은 씨와는 동갑내기로 두 사람이 27살 때 처음 만났는데 소개팅으로 만나자마자 곧바로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에 꼴이 난 커플입니다. 근데 27살이면 사실 조금 일찍 결혼한 요새 편이라고 볼 수 추세에서는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결혼한 거예요? 네, 남편 조창욱 씨가 밝힌 이 양지은 씨와 사랑에 빠진 이유. 너무 예뻐서라고 합니다. 처음 딱 봤는데 너무너무 예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은 양지은 씨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서로를 게요. 놓치기 싫었군요. 네, 왜냐하면 남편 조창욱 씨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별명이 있었대요. 제주 강동원. 그 지역에서 그 제일 잘생긴 사람 이름 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와 진짜 사진 보니까 너무 선남선녀네요. 매력 있네. 닮았어. 아 근데 제가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쁜 아내가 집에만 있는 게 안타까워서 가수의 길로 인도한 게 우리 남편분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양지은 씨가 현재 차세대 트로킹이 되기까지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분이 바로 이 조창욱 씨예요. 원래 이 양지은 씨 같은 경우는 판소리 전공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가 됐어요. 근데 조창욱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아내지만 이 실력이라면 공공재로 쓰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권유를 했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신청서까지 대신 써줬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양지은 씨가 이 준결승 직전에 탈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양진 씨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면서 되게 힘들어했대요. 그때 많이 응원을 해준 것도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1위를 해도 주변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때 남편이 다 받아주기로 한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 본인이 다니던 치과를 휴직을 합니다. 의사가 휴직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육아와 가사를 본인이 전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창욱 씨 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본인은 꿈을 이뤘다. 본인의 꿈이 이런 의사였겠죠. 그걸 이루는 동안 너무 아내가 많은 일들을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꿈을 이룰 차례다. 야.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육아와 살림은 도맡아 할 테니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라 한 거죠.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근데 아내를 위해서 일을 쉬고 있는 또 다른 사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굉장히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양지은 씨의 친정아버지가 최근에 직장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양지은 씨가 너무 바쁘잖아요. 진짜 전국을 다니는 트롯 퀸이기 때문에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내 아버지의 이 병간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남편인 조창욱 씨가 장인어른 병간호 그럼 내가 할게 라고 또 나서서 의학적인 베이스도 아시는 는 분이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쉽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단 제주도에 이 장인어른이 살고 계시는데 서울에 오실 때마다 기사 노릇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진료 내내 계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장인어른을 챙기고 있는 건데요. 양지은 씨가 그래서 이 남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 야, 이게 뭐 케비노 씨는 엔젤이고 천사가 많네요. 우리 양지은 씨는 하늘에 뭐 하늘이 들어가야 다들 천상겠죠. 네. 천상겠죠. 네. 근데 이게 나도 나지만 사실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이렇게 처가한테 잘하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맞아. 근데 양지은 씨 남편분 특근 남편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은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손예진 씨 그리고 그의 남편인 현빈 씨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대표 톱스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다, 결혼한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간다, 출산한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를 모았는데 특히 두 사람이 1982년생 동갑내기인 전부터 해서 또 하나 전 놀라웠던 게 손예진 씨의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현빈 씨의 모습이 똑 닮았어요. 와, 똑같아. 자, 인매를 보세요. 이 웃을 때 살짝 이렇게 보조개 들어가는 것까지 와, 진짜 똑같다. 원래 난 눈이 똑같은 것 같아. 오. 많은 여성들이 아빠 같은 남자를 찾는다고 하고 맞아. 그렇게 만났을 때 잘 산다고 와, 하는데 진짜. 그야말로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난 것 같아요. 와. 근데 사랑의 불시착 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눈빛이 서로 보는 눈빛이 맞아, 이거는 연기 아닌 것 같아. 연기 아니다. 어느 이거는 순간 진짜 됐어. 굉장히 말이 안 됐어. 많았어. 맞아. 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사랑의 불시착 전에 이미 2018년에 영화 협상이라는 영화로 한 차례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이때부터 영화 기자들은 솔솔 두 뭔가 분이 틀렸습니까? 사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열애설이 났을 때 부인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좀 결혼 정년기인 남녀 배우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 열애설도 부인을 하고 세 번째 열애설도 부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중도 처음엔 아 진짜 안 사귀나 보다 했다가 어느 열애설에서 아 이거 뭐지 했던 게 있었냐면은 두 분이 미국 슈퍼마켓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우연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멤버십도 그때는 아닌데? 주변에서도 알면서 속아주는 좀 분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응원하는 그러다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은 네 번째 열애설이 나고 난 후에는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네. 근데 네. 사실 뭐 작품을 하는 거는 두 분이 워낙 직업이 배우니까 작품을 같이 한다고 그럴 때마다 다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 두 분은 연인으로 발전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좋으려면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정말 많지만 이 공통된 취미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 두 분을 보면서 했어요. 바로 골프가 이 두 사람의 취미였는데요. 연애 시절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이 자주 동반 취미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 이 사진 봤어. 아. 이거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잖아요. 매너다리, 매너다리. 얼마나 와. 열심히 저거 찍은 요즘 거야. 안 하는 사람 없는데 왜 저걸로 칭찬하죠? 현진 씨 서서 저도 찍잖아. 맨날 저러는데. 현빈 씨잖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아. 현빈 씨도 저렇게 한다. 네. 불공평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안 공평해. 실제로 SNS에서 이 올린 손예진 씨의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확대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현빈 씨가 그 다리를 이렇게 쩍벌을 하고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이 남성 팬들로 하여금 아 현빈도 우리와 별반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런 재밌는 댓글들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또 현빈 씨가 드라마에서 왜 막 군인, 킬러 막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 뭐 사진 잘 찍은 것도 특급 남편의 뭐 필요 요소겠지만 뭐 현빈 씨만의 특급 비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요. 이 외모, 연기, 운동 실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현미 씨의 특급 비밀. 이건 또 이지혜 씨랑 공통 분모가 있는 뭐가 부분입니다.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이에요. 관심 네. 있어요. 부동산에 있어서 신흥 귀재로 알려져 있는데 몇 개를 나열하자면 2009년에 매입한 흑석동 소재의 고급 빌라를 2021년에 매각을 했는데 그때 약 1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2013년에는 청담동의 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48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걸 다시 지었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시세가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야,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손예진 씨도 뭐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역시 우리 프로그램의 부동산 소통 전문가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네. 궁금해가지고. 네, 손예진 씨도 사실 못지않은 부동산 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2020년에 신사동에 있는 한 빌딩을 160억 원에 매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최소 300억 원이 이 시세가가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역삼동에 있는 이 건물을 추가 매입을 했는데 244억 원.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 부동산 시세 합산 추정치가 무려 804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 연예계에서는 이 정도면 M&A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하죠. 사실 뭐 인생을 사는데 돈이 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또 다른 현빈 씨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뭐 특급 외조의 사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원래 결혼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거든요. 아까 공효진 씨도 VCR 봤을 때 내 성격 바뀐 거 알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현빈 씨가 원래 굉장히 조심스럽고 맞아요. 조용하고 사람들과 소통이 적기로 유명해요. 회식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결혼을 전후로 해서 두 편의 영화를 시리즈로 찍은 적이 있어요. 공조라는 작품인데 맞아. 유해진 씨와 함께였거든요. 제가 그때 유해진 씨랑 인터뷰를 다 나눴는데 그때 활짝 웃으면서 신기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하신가 했더니 공조 1을 찍을 땐 현빈 씨가 회식을 거의 참석을 잘 안 하고 오더라도 금방금방 가고 했는데 네네. 2 때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살가워지고 더 사람들 소통도 많아지고 오히려 우리 회식 언제 하나요? 묻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 아닌가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네. 나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진짜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회식을.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원래 그 현빈 씨가 집돌이로 좀 유명하세요. 맞아요.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스타일, 인간관계도 잘 안 하고요. 근데 손예진 씨랑 데이트를 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들었고 측근들의 말로는 손예진 씨가 현빈 씨를 정말 이렇게 표현했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그게 하셨었어요. 또 훌륭한 남편의 덕목이죠. 그럼요. 기본 네. 덕목이죠. 잡혀줘야죠. 네. 잡혀서 하는 게 편해요. 소영 씨도 꽉. 그죠? 안 잡은 듯 하지만 네. 이렇게 잡는 그런. 살살. 잡힌 줄을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잡혀 있는. 나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되게 편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주실 분도 엄청난 사랑꾼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랑꾼 남편 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재균 야구 선수인데요. 이분은 지난 2022년 12월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 씨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을 보니까 정말 파티 같더라고요. 웬만한 스포츠 선수들, 뭐 아이돌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또 축가는 지연 씨의 절친으로 알려진 가수 아이유 씨가 불렀다고 합니다.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황재균 선수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정도로 정말 야구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스타인데요. 뭐 사실 선수로서 적은 나이는 아닌데 여전히 또 현역에서 활발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저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네. 국가대표 3루수 출신이죠. 네. 프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 중심 타자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2번의 FA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17년 K구단과 4년 총액 88억 원의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새 시즌을 앞두고선 두 번째 FA 때는 4년 연봉 총액 60억 원의 도장을 찍었으니까 5년 사이에 무려 148억 원을 가져간 건데 이건 K구단 창단 이래 FA 계약 최고액 1, 2위를 모두 포함한 기록입니다. 근데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뭐 책임감이 막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지연 씨는 언제 어떻게 만난 걸까요? 네, 한 프로그램에서 황재균 씨가 직접 밝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황재균 씨가 지연 씨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인이 된 두 사람 정말 불같이 5개월 만에 이 결혼을 생각할 만큼 아주 뜨거운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참 놀라웠던 게 두 분도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열애설이 없었잖아요. 근데 기자님들 사이에서도 좀 알려진 게 없었던 걸까요?
일단 기자들의 직무유기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자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기자가. 그러니까 열애설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은 이제 기자들의 취재 속도가 결혼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5개월 생각이 드는 만에 거예요. 하셨어요. 5개월이나. 그 정도면 보통 얘기 들어도 결혼까지 생각 안 하고 그치, 그치. 보통 이제 예쁜 사랑을 만들어 가고 있다. 표현이 요 정도로 그쳤을 거예요. 알아가는 중. 그렇죠. 알아가는 단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타와 스타가 만나면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잖아요. 두 사람은 정말로 별로 없었어요. 기자들 역시 결혼 발표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결과론적 얘기인데 기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알만한 단서들이 있었어요. 어허. 일단 황재균 선수가 여러 예능에 출연을 했는데 나올 때마다 그렇게 티아라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계속. 그리고 춤까지 따라 췄는데 그분이 되게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분이 티아라 춤을 앙증맞게 출 때는 이유가 있는 뭔가 건데.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앙증맞게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발표 한 달 전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4개월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해야죠라고 했는데 근데 기자들은 4개월 됐어? 결혼은 아직 아니구나라고 아직 못할 거다. 또 한 번 직무유기를 보이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연애를 많이 안 해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이 정도 되면 기사를 써달라고. 그렇죠. 근데 취재를 안 했습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요. 4개월이면 사실 또 쓰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취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남편 내조 하는 게 다 힘들긴 해도 이제 운동선수 아내들이 특히나 더 힘들잖아요. 뭐 보양식 챙겨야지, 뭐 성적이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컨디션 조절부터 맞아. 시작해서 뭐 좋으면 또 좋은 대로 맞춰주려고 하고. 그치. 그래서 이게 노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황재균 선수를 너무 이 멘트를 듣고 제가 정말 닭살이 돋았던 게 뭐냐면 나는 내조를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을 챙겨주거나 건강을 챙겨줘야 되냐. 내조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이 멘트가 되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현빈 씨만큼 정말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다라고 주변에서 이제 입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굉장히 좀 무뚝뚝한 상남자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지연 씨가 춤을 춰달라고 하면 춤도 춰주고 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i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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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ăng tăng ting tăng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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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ăng tăng tăng. 애교 부려달라고 하면 애교도 부려주고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노래도 불러줄 정도로 엄청난 사랑꾼이 됐다고 해요. 정말 무엇보다 신혼을 즐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동계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미국 원정훈련까지 갔어요. 근데 두 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기 싫었나 봐요. 잠깐만. 예, 지연 씨가 황재균 선수를 위해서 미국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맨틱한 미국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